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오디오북에 대해서 아이디어 소스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전에도 오디오북에 관련된 내지는 그 이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쪽 시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상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우리가 그 지면으로 보는 신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신문의 매출보다는 어떤 스마트폰의 그 화면으로 보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책도 마찬가지로 출판물로 돼서 인쇄물로 되어 있는 출판물을 서점 등에서 사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를 필두로 해서 아마존에서도 이북 어떤 그 모바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제품명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북의 형태로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오디오북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일종의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무언가 봉사적 차원에서 그 책을 텍스트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형태가 서비스됐던 것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오디오북으로 하게 되는데, 2015년서부터 트위터하고 모바일 결제 스퀘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그냥 배달시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배달시켜 보시면 점원들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기 전에 조그만 단말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모바일 무선 단말기, 블루투스 단말기를 만들어낸 회사가 스퀘어라고 하는데 CEO인데요. 잭 도시라고 하는 CEO래요. 이분이 하루에 한 개 회사도 경영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아주 그냥 그 글로벌한 회사 아닙니까? 트위터라든지 스퀘어라든지 이런 회사를 두 개나 경영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가 아주 벅찰 것 같은데 하루에 16시간을 저걸 한대요.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독서를 하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대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패턴을 또 갖고 있을까 하는데, 하루 사람들한테는 그 16시간을 일하는 동안에 무언가의 틈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결은 오디오북이랍니다. 약 5마일,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5마일이니까 8km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를 살살살살 뛴대요. 뛰면서 가는데, 이때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그것을 통해서 그날 읽을 책에 대한 오디오북으로 그 책의 내용을 듣는 것을 습관에 놨다네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다고 해도 근무를 했다고 해도 그런 자녀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반대로 꼭 이 사람 같이 8km를 뛰어서 다니는 그런 뭐 운동 겸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자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뭐 차량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영상을 틀어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로 듣는다거나 음악도 듣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책을 틀어놓고 책을 듣는 것도,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을 습관화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디오북에 대해서는 별로 습관이나 이런 걸 안 가졌었는데, 저도 이 방송을 촬영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디오북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분 책을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케팅 구루이신 마케팅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스 고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저도 제일 처음 접한 책이 보랏빛 소가 온다였어요. 보랏빛 소가 온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뭐랄까 좀 뭉클하는 충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뒤에도 여러 권의 책들을 읽었고, 세스 고딘이 마케팅 회사를 차렸을 때
늘 실패만 했답니다. 이분한테도 실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 달콤함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스 고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그 원동력이 테이프로 녹음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오디오북이 되는 거겠죠. 이런 그 아주 저명한 마케팅 그루도 이런 식으로 뭔가에 이렇게 돌파구가 됐다는 것에 오디오북이 있었다니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독서를 자꾸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기반을 통해서 꾸준한 지식 정보를 공유받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리치 하빗이라고 하는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뭐 자산만 해도 320만 달러, 약 3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 조사를 하면서 부자들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대요. 86%가. 그 다음에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데요. 88%가. 자동차 안에서는 오디오북을 듣는데요. 63%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읽을 수 없을 때는 듣는다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책이라는 것, 그게 어떤 뭐 읽을 수 없다면 들을기라도 해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 오디오북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독서를 할 수가 있죠. 이북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꼭 이북의 형태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 만원철 뭐 이렇게 꽉꽉 눌려서 가잖아요. 이런데 뭐 또 더군다나 뭐 괜히 옆에 사람 이렇게 부닥치기라도 하면 괜한 오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리고 또 지하철을 이렇게 저도 자주 타고 다니지만 이렇게 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전부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계세요. 뭐 쇼핑을 하는 사람, 기사를 읽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뭐 책을 이북을 읽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도 꼭 보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이어폰을 통해서 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디오북을 가지고 습관화해 본다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독서가 할 수가 있고 오디오북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출판협회가 조사를 했더니 오디오북 청취자가 25에서 34세는 20%, 45에서 54세는 19%, 35에서 44세는 18%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오디오북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눈이 지쳐도 독서를 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눈이 노안의 형태로 오게 되면 책을 보는데 혼란스럽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돋보기를 쓰는, 책을 볼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흐릿해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 촬영과 더불어서 저도 한번 오디오북이라는 걸 들어서 좀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네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을 통해서는 더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다는데요. 미국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12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꼴이 되겠는데, 근데 종이책과 오디오북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15권 정도를 읽는데요.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실제로 책을 더 많이 읽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오디오북 청취자의 57%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에 대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 출판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유통을 통해서 어떤 오디오북을 킬러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도 윌라라든지 오디언이라든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오디오북 시장을 늘리고 있다는데요.
특히 윌라라는 것은 국내 최대의 오디오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네요. 현재까지는 한 1000여 건의 오디오북을 서비스 중이라고 한다니까요. 윌라라, 오디언, 오디오 클립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찾아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저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오디오북을 내가 이동할 때나 운전 중이나 이런 데서 습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서 오디오북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화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컨텐츠와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북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오디오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한번 창출해 보시도록 권유해 보고 싶어요. 권유해 보고 싶고요. 이 컨텐츠라는 것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리뷰 형식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뿌듯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 365를 하면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한 6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60개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뿌듯해요. 뭐 그게 구독자 수라든지 좋아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지금은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안 늘어날 때마다 짜증도 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처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뿌듯하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의견들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전문 채널 아컨TV에서 진행되는 프로라는 거 아시죠? 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저를 만나실 시간이 올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